자, 1학년 여러분들 우리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부 학생이 아니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수업을 했는데 그날 이제 수학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아마 6반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반, 김원희 선생님 3반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을 거고요. 각 수업 시간에 우리가 진도를 나가지 않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험에 대해서 뭐 그들에게 정보를 더 빨리 뭔가를 전달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거리낄 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이 시험과 관련된 정보들이 제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간단하게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한 다음에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험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은 각각 학기말 반영 비율이 70대 30으로 자, 마이크가 떨어져 버렸네요. 자, 7대 3으로 이렇게 반영이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야기했듯이 통계 활용 대회를 진행할 거고 통계 포스터 제작을 진행을 할 건데 그건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김원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시험 후에 김원준 선생님께서 각 단계별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단계와 일정에 맞춰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라 더 많이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 지필평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필평가는 객관식과 서술형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문제 유형이 더 추가가 돼요. 단답형 문제가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과 단답형과 서술형 이렇게 3개의 문항의 형태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다른 학교와는 다른 단답형 문제가 이렇게 도입이 되느냐? 변별을 위해서입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가 주로 객관식 초반에는 쉬운 문제를 많이 깔고 객관식 마지막 말미에 어려운 문제를 까는데 그 객관식 초반에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거는 너무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친구들보다 찍는 친구들이 점수가 더 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 정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문제의 난이도도 굉장히 많이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김원준 선생님이 벌써부터 이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 여러분들의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또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껏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 문항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없도록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이나 그래도 이제 하위권에서도 정말 쉬운 문제인데 이거를 찍어서 맞추지 않고 풀어서 맞출 수 있도록 단답형 문제를 한 2문제 정도 배치를 할 겁니다. 쉬운 문제로. 자,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이제 객관식 마지막 3문제 정도 그 3문제 정도도 풀어서 맞춰야 되는데 나는 정말 많이 풀어서 시간 많이 써서 틀렸는데 어떻게든 찍어서 맞췄다.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본인이 풀어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단답형도 3, 4, 5번 정도 한 5문제 정도를 내려고 하는데 이 문제들은 조금 수준이 있는 난이도이고 이것 역시 직접 풀어서 적을 수 있도록 단답형 문제를 출제하려고 합니다. 자, 목적 자체는 변별을 위해서 그렇게 출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스타일은 계속 얘기하지만 수능 스타일로 갈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수능이 지금 문제 배치가 뭐 쉬운 것부터 중간, 뭐 준킬러, 킬러 이렇게 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고 30분에 30문제를
100분에 풀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도 50분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절반으로 다운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이 수능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문제 출제부터 문제 난이도, 그 난이도별 문제의 배치,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도 모두 다 수능 스타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정기고사를 보면은 바로 수능의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1학년 때부터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최적화된, 수능에 정말 최적화된 그런 길로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시험 끝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못 풀었다. 왜 그랬을까? 왜 시험 때는 도대체 못 풀었지? 아마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중간고사 전까지는 계속 온라인 클래스가 오픈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보셔서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시야 그대로 푸셔야 됩니다. 제 수업도 마찬가지고 김원수 선생님 수업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정말 열심히 길들여서 풀으시면은 아마 시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하고 정말 그 상위권들을 변별할 수 있는 그 문제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수능 스타일이 요즘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한 문제, 킬러 문제, 그런 형태의 문제에서요, 이 킬러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고 곳곳에 준킬러를 박아서 정말 점수의 분포가 고르게 되면서 상하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수능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기고사도 그렇게 출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험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쌤들이 그 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던 시야와 방법들 그거를 정말 익혀서 시험에 최적화된 그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객관식과 단답형과 서술형 이 세 가지 문제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며 자 50분인데 문항수는 여러분들 정해진 대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스타일 자체가 수능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운 그 시야들을 계속해서 많이 복습하고 반복해서 학습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자 그런데 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현복 셰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기가 아무리 레시피를 공개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레시피대로 계속 꾸준히 요리할 수 있는 요리사는 없다. 자 왜냐? 시험 시간에는 본인이 아무리 반복해서 학습하더라도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본인이 익숙한 방법대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요 뭔가 생각해서 아이디어 싸움으로 푸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얼마나 익숙하게 많이 트레이닝 했는지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지속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셔서 시야들을 계속 익히시고 방법들을 익히셔서 여러분들 모두 정기고사에 좋은 결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난이도를 대폭 낮출 거예요. 정말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 쌤도 이제 교과서 이외에 풀어줬던 그 문제들을 다 정리해서 올릴 거고요. 김원 선생님은 이미 문제풀이 수업을 위해서 프린트를 정리해서 올리셨죠? 자, 그거를 정말 열심히 반복해서 보면은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 이후에 조금 뭐 다른 문제들도요. 수업 시간에 배운 시야를 절대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잘 반복하고 복습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치우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절대값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절대값을 갖고 있으면 부등식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벗겨서 우리가 1차 부등식으로 만든 다음에 풀 건데 그 절대값을 벗기는 데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1차 부등식으로 만든 다음에 해결을 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인데 우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배웠죠? 그때 기억나시나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교점의 개수 그리고 판별식 그런 것들을 계속 연관지어서 공부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등식은 교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영역들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관계 세 가지 위치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악을 할 건데요. 자, 역시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해보면 부등식 자체가 뭔가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교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죠. 자, 크다, 같다, 작다. 그래서 우리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도 이 크다, 같다, 작다에 대해서 볼 건데요. 부등식 자체가 영역이었고 그 다음에 기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2차 함수도 그 그래프, 직선의 위치관계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집중해서 들으시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역시나 좀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강조했지만 정말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여기서 배워야 될 시야들,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익히는데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절대값이라는 걸 먼저 복습해야 되는데요. 자,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우리 절대값이라는 거는요, 거리라는 말로 나옵니다. 자, 거리긴 거리인데 어떤 거리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직선상에서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 3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3까지 떨어진 거리가 3 맞죠? 자, 그래서 이 3이라는 수의 절대값은 3이 되겠죠? 맞습니다. 절대값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리가 3이 되는 수가 3밖에 없나요? 그렇죠? 3밖에 없는 건 아니고, 자, 반대로 세 칸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역시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기 때문에 즉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A라고 했을 때, 자, 절대값이 A가 되는 수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원점으로부터 대칭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양수의 절대값은 그냥 그 수 그대로 나왔었죠. 그쵸? 그런데 음수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절대값은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거리는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거리로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은 3칸 떨어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우리가 절대값 3이다 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값은요, 절대값을 벗긴 다음에 1차 부등식으로 만들어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값을 벗기는 이 방법이 있겠죠. 자, 이겁니다. 자, 뭐냐면요, 절대값 A인데요, 이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지는 경우는 3처럼 양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면 거리니까 그냥 그 수가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음수라면은 얘는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은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일 경우는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을 벗기는 원리는 이 절대값 안이 0을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0을 중심으로 해서 걔가 0보다 큰 경우 또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니까 원래 1차식인데 여기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경우와 어떤 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부등식은요, 언제나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 자, 우리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항상 근을 먼저 표시한 다음에 그 근을 기준으로 해서 큰지 작은지, 마이크 계속 떨어지네. 마이크가 계속 떨어집니다. 자, 그 근을 기준으로 해서 걔보다 큰지 작은지를 항상 결정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절대값 x가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이 항상 경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절대값 x가 a가 된다는 거는 그냥 a거나 또 걔의 마이너스, 반대편이 마이너스 a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경계를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절대값 x가 a가 되는 두 경계 지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걔보다 크다라는 거는 사실 걔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절대값이니까 이 a보다 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a보다 더 오른쪽에 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a보다 더 왼쪽에 있거나 그게 거리가 더 크다, 즉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그래서 절대값 x가 a보다 큰 범위는 요 범위와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 부등식이랑 계속 똑같은 논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를 경계로 걔보다 큰 범위, 작은 범위 그 영역을 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절대값이라는 거는 거리이기 때문에 자, 0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지려면은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거는 0에서부터 거리가 더 멀리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거리가 더 멀리 떨어지려면은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얘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절대값 x가 a보다 큰 범위는 이 a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반대로 우리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거는 a보다 조금 떨어져 있다는 거죠, 원점에서. 자, 그러면 a보다 조금 떨어져야 되니까 이 안쪽 부분, 또 마이너스 a보다 조금 떨어져야 되니까 이 안쪽 부분을 의미하겠죠. 자, 이 안쪽 부분이 바로 절대값 x가 a보다 작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등식이라는 거는 근이라는 거를 경계로 해서 영역을 표시할 건데 먼저 근이라는 경계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a보다 크다라는 거는 걔보다 멀리 떨어진 거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이 영역. 이 영역을 그린 후에 이거를 그대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a보다 작다라는 거는 a보다 덜 떨어져 있다는 거니까 a보다 가까운 지점들을 다 표시하면은 이거를 또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경계는 얘하고 마이너스 a인 겁니다. 그쵸?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표시한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식으로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자, 교과서 81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절대값 x-3이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걸 바라보실 때 어떤 절대값이 하나 있고요. 이거의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필 왔죠? 자, 경계가 요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절대값이 5인 거는 5와 마이너스 5죠? 즉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경계를 표시를 해주십니다. 자, 5와 마이너스 5를 경계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일단 얘는 작아야 되잖아요. 작으니까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쭉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얘는 5도 포함하니까 이 경계가는 이 점도 구멍을 채워주셔야겠죠. 즉 무슨 말이냐? 절대값 x-3 절대값을 벗기면서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자, 맞습니다. 자, 절대값 x-3이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떤 거에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아서 범위가 이렇게 되므로 x-3은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다. 그러나 경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x를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x만 남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더라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3을 다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x는 8부터 마이너스 2까지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사실은 그쵸,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시기도 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영역은요 경계 사이입니다. 근데 그 경계가 되는 지점은 이 점과 마이너스를 붙인 지점이죠. 그래서 바로 5하고 마이너스 5를 집어넣은 다음에 부등식을 만드셔서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익숙해지시면은. 자, 그 다음에 작은 걸 봤으니까 큰 케이스도 하나 볼게요. 자, 보시면 문제 1번에 2번인데 절대값 x 플러스 2가 4보다 커야 돼서, 자, 그러면은 어떤 거에 절대값이 4보다 큰 거니까 절대값이 4가 되는 놈이 경계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와 4를 체크를 한 다음에, 자, 거리가 4보다 커야 되니까 4보다 커야 되는 거죠. 얘도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4의 오른쪽이고 마이너스 4의 왼쪽이어야 되니까, 즉 x 플러스 2가 4보다 크거나 아니면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자,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요거를 그대로 x만 구해주시면은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작다. 자, 역시나 여기가 경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절대값이라는 거는 거리이기 때문에 얘가 a가 되는 지점을 경계로 해서 얘보다 큰 부분은 이거의 바깥 부분, 즉 큰 놈보다 오른쪽, 작은 놈보다 왼쪽, 그렇죠? 자, 얘보다 작은 부분은 큰 놈과 작은 놈 사이. 자, 이렇게 여러 걸 표시한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부등식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값 부등식은 이 경계가 되는 지점을 이용하여서 절대값을 벗긴 다음에 계산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절대값이 한 개의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페이지를 하나만 더 넘겨보면은 절대값이 두 개의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자, 절대값이 하나일 때는 하나의 절대값에 대해서 이 절대값과 이 절대값을 바로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값이 5가 되는 값을 경계로 해서 바로 절대값을 풀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값이 두 개가 되면은 얘가 하나의 절대값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방법으로 절대값을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원초적인 방법으로 갑니다. 절대값이 거리였고 얘가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를 생각해서, 자, 이 절대값 안이 항상 양수일 때에는 그냥 나오고 이 절대값 안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를 플러스로 바꿔줬었습니다. 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얘를 한번 벗겨볼 텐데요. 자, 그러면은 얘는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로 갈리겠죠. 자, 얘는 그냥 나올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x-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b가 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얘를 벗겨낼 수 있는 가지는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니까 원래는 2 곱하기 2에서 총 4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쵸? 4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총 3가지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왜냐?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는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실은 자, 얘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하면요, 사실 얘는 다 연립부등식인 거죠. 자, 1번과 3번을 동시에 만족할 때 하나, 1번과 4번을 동시에 만족할 때, 2번과 3번을 동시에 만족할 때, 2번과 4번을 동시에 만족할 때, 즉
얘는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은 각각을 체크한 다음에 공통 부분을 체크한다가 기본 원칙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경계가 되는 점, 얘가 0이기 때문에 이 안을 0으로 만드는 점, 즉 A, B를 경계지역으로 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짝을 지어볼게요. 자, 1번과 3번의 짝이라는 거는 A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 또 B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 이기 때문에 이거의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것이며, 자, 이 부분은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즉 그럴 때 공통 부분은 큰 것보다 크거나 같고, 그럴 때는 둘 다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x-a 플러스 x-b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1번과 4번을 짝 지으면은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는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즉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과 0보다 작은 부분, 즉 이 부분의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얘는 큰 것과 작은 것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즉 큰 것과 작은 것 사이일 때는 하나는 양수로 나오고 하나는 음수로 나와야죠. 그쵸? 그래서 얘는 x-a 마이너스 x 플러스 b, 자,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짝 지으면요, 얘는 이제 반대로 0보다 작은 범위로 가는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보시면은 요 범위랑 공통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만족시키는 건 없기 때문에 2, 3번을 짝 짓는 거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는 없애고 세 가지 케이스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번과 4번 남은 거죠. 즉, 둘 다 0보다 작다. 그러면은 A도 0보다 작아야 되고 B도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의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며 작은 것보다 작겠죠. 즉, x는 a보다 작을 때에는, 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b.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얘를 절대값이 두 개가 있을 때는 한 번에 갈 수는 없습니다. 자, 한 번에 갈 수는 없으나 우리가 절대값을 벗겨내는 원리 자체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방법, 자, 어떻게 하시느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찍으세요. a고 b를 찍은 다음에,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작은 것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작은 것과 큰 거 사이, 그 다음에 큰 것보다 크다. 자, 이 세 가지를 각각 구한 다음에 합쳐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근을 각각 구한 다음에, 원래 한 번에 모든 실수를 봐야 되나 한 방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전체를 세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각각 구하고 해를 더해준다.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의 경계가 되는 지점은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이 경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0으로 만드는 값을 찍고 0으로 만드는 값을 찍어준 다음에 작은 거, 사이, 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항상 경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경계는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두 값을 경계로 잡고 둘 다 작을 때, 사이일 때, 둘 다 클 때, 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맞춰서 이 부분을 계산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일단은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경계로 세워야겠죠. 그러면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을 경계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2를 경계로 세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자, 둘 다 0보다 작은 범위랑 둘 사이랑 둘 다 0보다 큰 범위, 세 개의 범위로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거는 둘 다 0보다 작은 거였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 1보다 나오겠죠?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7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등호 바꿔서 결국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즉,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케이스에서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경계를 세우시고 얘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얘는 포함이 되고 얘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자,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큰 것과 작은 것 사이니까, 자, 이럴 때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였죠.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2 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7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자, 보시면 이게 없어지고 바로 3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얘 만족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갖고 2보다 작은 케이스를 정리하니까 이 식이 x가 사라져버리고 3만 남았는데 걔가 7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서 두 개의 공통 부분을 구했었는데, 얘는 공통 부분을 구할 필요 없이 이 범위에서는 항상 부등식이 만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는 전체 다 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둘 다 큰 케이스, 즉 큰 거보다 큰 범위는 둘 다 크니까 둘 다 플러스로 나와서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즉 2x 마이너스 1이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넘겨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즉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4가 기둥이 세워져서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와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을 모조리 다 합쳐줘야 되기 때문에, 자, 합치면은 얘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였고,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갖고 있었고 2에서 뚫렸는데 여기서 2를 갖고 있고 4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쭉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절대값이 두 개가 있을 때에는 영역을 세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범위를 세 개로 나눠서 각각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역시나 영역을 표시해서 그거를 합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중요한 건 역시나 경계입니다. 부등식은 어느 한 스팟을 중심으로 해서 얘보다 큰지 작은지, 또 경계가 여러 개 갈리면은 뭐 사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계를 중심으로 영역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쌤이 지금 금요일 저녁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체력적으로 이번 주는 왜 이렇게 힘들게 붙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꼬이는 경우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약간 이해해 주시고 좀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할 때도 결국에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부등식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직선이 y축이고 y축이 나타내는 식이 y는 0이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연립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이 0을 비교를 할 텐데, 자, 역시나 하나와 나머지 하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는 이 세 개를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크다, 같다, 작다 이 세 개를 중심으로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함수를 통해서 부등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위치 관계를 볼 건데 여러분들 계속 해왔지만 이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였었잖아요. 자,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할 때,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차함은 두 가지가 있죠. 자, 곡선은 그쵸, 두 가지,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그 두 가지만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나누는 기준은 이 최고차항의 개수였었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이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을 때가 보고 볼 겁니다. 그러나 일단 0보다 작은 것들은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너스를 전반적으로 붙여서 부등호를 바꾼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든 다음에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쌤이 설명할 때는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는 양수로 바꿔서 계산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x축과의 관계만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직선과의 관계도 똑같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자, 두 개의 함수의 관계는 두 개를 빼서 차의 함수로 볼 수 있다. 자, 결국에 이 두 개를 빼면은 얘가 결국에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직선이라 하더라도 얘와 똑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크며 x축과의 관계성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크고 두 점에서 만날 때를 보겠습니다. 다 두 점에서 만날 때인데 즉 이 fx라는 함수와 0과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경계점을 먼저 보겠죠. 자, fx가 0이다 라는 말은 얘와의 교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교점은 만나는 두 지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는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가 됩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fx가 0보다 크다.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라는 이 2차 부등식의 해는요. 이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얘가 0지점이고 얘보다 큰 거니까 결국 얘는 얘보다 높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이 0보다 큰 부분을 찾는 거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다시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의 해를 구하고 싶고 우리는 이거의 해는 x에 대해서 살펴볼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는 이 x라는 여기로 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0보다 큰 이 그래프를요 다 이렇게 태양을 쏴서 아래로 반사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반사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남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0보다 큰 부분은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근 두 개를 찍으시고 이거의 바깥 부분이 해가 되는 거죠. 그쵸?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바깥 부분을 다 그림자로 내려버리면은 근의 바깥 부분, 근의 바깥 부분. 즉 얘는 x는 베타보다 크고 x는 알파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우리는 x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그림자를 다 내리니까 근의 바깥 부분들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으면은 얘보다 아래인 부분을 찾아야겠죠. 보니까 얘보다 아래인 부분은 자, 요 부분이 돼 있는데 요 부분도 역시 우리는 x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니까 반대로 그림자를 다 하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부분이 fx가 0보다
작은 그 x의 해가 될 거고 그거는 역시 근을 표시한 다음에 근과 근 사이가 돼요. 즉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자, 됐습니다. 네, 또는이죠. 자, 근을 중심으로 해서 얘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근의 바깥 부분들, 그쵸? 근보다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은 부분들. 그 다음에 얘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으면은 이 부분에 만족하는 x의 값은 근과 근 사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찾은 다음에 그래프의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가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즉 우리가 알기 쉬운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자, 앞으로 푸는 방법은 그 두 근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큰 부분은 근의 바깥 부분에 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부분은 근과 근 사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자, 만약에 이 경계가 포함된다 라고 하면은 이 말은요, 큰 것과 같은 거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즉 이것과 이 경계값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베타가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또는이죠,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자, 기억하셔야 될 거는 두 근이 존재하면 두 근을 딱딱 구한 다음에 클 때는 바깥 부분, 작을 때는 근과 근 사이 안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교과서 페이지는 84페이지네요. 교과서 페이지 84페이지 보시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보시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두 근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경계가 되는 두 근을 찾은 다음에 자,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근과 근 사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것도 포함하니까 이 경계도 포함해서 결국 요 범위를 써주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을 구한 다음에 작으면은 사이, 그리고 경계를 포함하면 역시나 이거의 경계를 포함시켜줘서 적어주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음수일 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양수로 바꿔줍시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쫙 곱해주시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됐으니까 0보다 큰 케이스도 한번 봐야잖아요. 자, 보시면 2x 이 인수분해 되죠. 3과 1인데 마이너스 5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네. 그쵸? 자,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이니까 역시나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이라는 경계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큰 거니까 우리가 바깥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 굳이 이렇게 식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실수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원리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하면요, 두 가지 2차 부등식을 푼 다음에 해를 구해서 그거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사실 가장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습관을 꼭 들이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이제 식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3보다 크고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그런데 얘는 경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경계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점에서 만날 때 각 경계를 구해서 클 때는 경계 바깥쪽, 작을 때는 경계와 경계 사이로 계산해 주시고, 만약에 부등식 자체에 경계가 포함되어 있으면 역시나 경계점도 포함해 주시면 된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자, 한 점에서 접할 때입니다. 자, 보시면요. 한 점을 접할 때고 역시나 세 가지 똑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얘보다 위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다 위쪽이죠. 자, 전부 다 위쪽입니다. 전부 다 위쪽인데, 자, 뭐만 빼고 전부 다 위쪽이니까, 그쵸? 얘 알파일 때는 얘랑 지금 만나는 거니까 는 0인 케이스잖아요. 그럼 이 알파일 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위쪽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요,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프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다 위쪽인데 얘 빼고 다 위쪽이잖아요. 즉, 얘만 제외한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는요, 는 0이니까 0이랑 만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쵸? x는 알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런 케이스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가 이렇게 위치 관계가 있는 2차 함수에 대해서 자, 어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여라. 즉, 이렇게 되는 부등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얘는 이거와 이거를 합친 거잖아요. 자,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있고 이런 케이스는 알파를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서 알파가 포함돼서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마치 공식 있는 것처럼 4개 외워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3개일 때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경계를 포함한다. 그럼 얘 플러스 얘니까 얘는 경계가 빠지니까 얘는 경계를 빼는데 얘는 경계를 추가하니까 경계도 추가되는구나. 그냥 모든 실수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이해하십시오. 이거 4개 굳이 공식화해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네, 그렇게 계속 외우다 보면은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그림으로 눈에 딱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차 분식 풀 때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볼 거예요. 얘도 우리 그림으로 봤죠? 글이 존재한다는 게 명백하니까 근이라는 경계를 세우고 그림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표시를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케이스는요, 없죠. 예, 0까지 있는데 0보다 작은 케이스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해가 없다. 자,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해가 없다. 0보다 작은 거 없기 때문에. 자, 0보다 큰 거는 경계를 제외한 모든 실수. 0일 때는 경계. 그렇기 때문에 크거나 같은 거는 경계를 포함해서 전체 모든 실수가 된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네요. 그쵸? 자, 여러분들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다라는 걸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얘는 0보다 작은 거랑 0이랑 같은 거랑 합쳐라 라는 거구나. 자, 아, 이거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면 그렇게 공식 외우지 마세요. 할 때 얘는 0보다 작은 케이스랑 0과 같은 케이스를 합쳐서 생각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너무 잘 알잖아요. 자, 얘 x-2의 전체 제곱이죠. 여러분들 이거 판별식 구해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하셔서 대수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래프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꼭지점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보다 작은 거랑 0이랑 같은 거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 0보다 작은 건 없죠? 그런데 0인 거는 여기서 0이죠. x는 2에서.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2밖에 없구나 한 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공식 외우지 마세요. 그래프를 보고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한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붕 떠있는 케이스를 볼 건데요. 자, 이 동안에 이거를 좀 지우고 얘를 설명한 다음에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만나지 않는 경우 역시 똑같이 이 세 가지 케이스로 보면 됩니다. 자, 근데요, 보시면 얘 0보다 다 크죠? 얘랑 만나는 게 없으니까 0보다 다 크죠?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고요. 반대로 여기는요, 0과 만나는 지점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리고 0보다 낮아지는 지점도 아예 없죠. 그러니까 얘 둘 다 해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부분을 좀 헷갈려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일 때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라. 아, 0보다 큰 건 알겠는데 같은 거 없는데 그러면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자고 했죠? 자, 얘는 0보다 큰 거랑 0보다 같은 거랑 두 개를 구해서 합하자. 이렇게 보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0보다 큰 것 자체가 이미 모든 실수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해가 없는 거죠. 모든 실수가 없는 거랑 더하면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역시나 모든 실수가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외우지 마시고요. 자, 이 세 개를 가지고 조합시킨다. 합쳐서 구한다. 라는 그 시야를 반드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예제 3번. 페이지 86. 예제 3번. 보시면,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구하는데요. 자, 보시면 얘는 아마 여러분들 판별식을 구하더라도 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붕뜬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얘는 그걸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축을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바꿔야 돼서,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3 되기 때문에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합니다. 자, 보시면은 얘가 축이랑 만나는데 거기서 3칸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만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보시면요, 이거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작은 케이스랑 같은 케이스를 둘 다 봐야 되는데 둘 다 없죠. 만나지도 않고 내려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얘는 해가 없다. 즉, 이런 케이스는 항상 0보다 크다. 어디서? 모든 실수. x의 드라이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요걸 믿습니다. 근을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 케이스에서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모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게 바로 예제 4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플러스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실수 a의 값 범위를 구하여라. 자, 보시면 얘는 식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 fx라는 2차 함수와 x축과 비교하는 시야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항상 커야 되니까 0이랑 만나지도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붕 떠야 되는 거죠. 붕 떠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붕 뜬다라는 말은 지금 x축과 교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저 x축과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은 이차함수와 x축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관계성일 때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카드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로 구하면 됩니다. 판별식 d를 이용하면. 왜냐면은 그거일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 근의 개수와 이 개수들 사이에 상관관계인 부등식은 판별식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짝수공식을 쓰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아야 돼서 얘 마이너스 5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5 해서 작은 범위니까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x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그쵸? 얘는 우리는 공식 외워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밖에 없는데 라고 공식 외우지 마시고요. 자, 얘는 0보다 큰 케이스와 0보다 같은 케이스 두 개를 구한 다음에 합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0보다 크려면 이런 케이스여야 되고 0이려면 만나야 되니까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자, 0이 되는 케이스는 만나는 케이스니까 그쵸? 걔는 접할 때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럴 때는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때는 이제 경계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바뀌어서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자, 좀 여러모로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텐데 자, 잘 들어서 감사하고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연립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을 조금 더 확장한 것과 이거와 관련된 조금 어드밴스한 개념들을 풀고 점과 우리 이제 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